오늘날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가장 강하게 경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긴장된 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때 두 나라는 중동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0년대 초, 이란에서는 석유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란의 총리였던 모하마드 모사데그는 영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이란 국민들에게는 자존심과 경제 주권의 문제였지만 서방 국가들에게는 중동 에너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1953년 미국과 영국은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게 되고 쿠데타를 통해 모사데그 정부는 무너집니다. 사건 이후 이란에서는 팔라비 왕조의 샤, 즉 국왕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는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이란을 빠르게 현대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은 이러한 이란을 중동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기였던 당시 미국에게 이란은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미국 기업과 자본이 이란 경제에 대거 들어왔고 군사협력 역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장비를 도입하며 중동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모든 이란 국민들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빠른 서구화와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는 사회 내부에 점점 더 큰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결국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9년 이란에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팔라비 왕조는 결국 무너지고 이란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혁명의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망명 생활 끝에 이란으로 돌아와 혁명의 상징적인 지도자로 떠올랐고 이란은 왕정 국가에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 혁명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방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던 정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혁명 이후 이란 사회에서 강한 반미 감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긴장은 같은 해 발생한 한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9년 11월, 이란의 혁명 세력 일부가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테헤란 인질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무려 444일 동안 이어졌고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며 압박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을 중동 질서를 지배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중동 정치와 국제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며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미국과 이란의 복잡한 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중동 지역 전체의 정치와 안보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란이 핵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란은 핵 개발이 에너지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결국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외교 현안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여러 국가들이 이란의 핵시설과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점점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금융 제재와 석유 수출 제한 등 강력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이란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2015년 이란과 미국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은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협정은 중동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미국은 협정에서 탈퇴하고 다시 강력한 제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은 중동 정세를 다시 긴장 상태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란 역시 핵 프로그램을 다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다시 국제정치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한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두 나라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조차 없는 상태이며 중동 지역의 여러 갈등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해상 통로이기 때문에 작은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만으로도 국제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유조선 공격 사건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제기되면서 세계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단순한 두 국가의 갈등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핵협상 재개와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안정 역시 이러한 외교적 과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며 변화해왔습니다. 결국 이 관계의 미래 역시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중동 정세 속에서 계속 변화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긴장 역시 그 긴 역사 속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여전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